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대선에 대한 불안감과 국제 유가 급락 여파로 다시 한번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되기는 했지만 3대 지수 모두 심리적인 저항선 아래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동결이라는 문제는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시장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그러한 빅 이슈가 뒤편에 물러나 있습니다. 오직 전 세계 증시는 그나마 선진국 증시는 튼튼하다 여겼던 거였었는데요.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혹여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봐 겁을 내는 또는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유럽 증시가 더 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증시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건데, 우리보다 약간 늦게 반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 외에 대내적인 문제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대형 정치적 악재가 중첩되는 바람에 한껏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했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죠. 전체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4입니다. 전일 대비 0.4% 정도 내려갔습니다. 미국도 그만큼 대선 리스크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로화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서 1.109 달러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N달러 환율이 다소 문제인데요.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이죠.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일 종가로는 103.39엔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N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올라가다는 뜻이죠. 그 전날과 비슷하게 0.7% 엔화 가치가 올라갔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의 N달러 환율은 104행태도 깨졌습니다. 102.8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N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환율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은 조금 다르죠. 원달러 환율은 1145원 정도 시작해서 지금은 1139원, 1138원 정도로 장중에 7원 이상 원고 방향으로, 전날 대비로는 거의 10원 내지 11원 정도 원고 방향으로, 달러 대비로, 달러가 좀 내려갔으니까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전일과 같은 장중 거의 패닉 상태로 무너지는 것만큼은 피했다는 개념이 좀 원달러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원엔 환율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원고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엔화 대비로는 원고가 아닙니다. 살짝 원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엔화가 그만큼 강합니다. 따라서 일단 전체 분위기가 일단 조금 안정은 취해졌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흐름이 원달러 내지 원엔 환율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위안화 고시 환율입니다. 6.7491, 전일 대비 0.0071 내렸습니다. 어제도 내렸고요. 오늘도 또 내렸습니다. 그 퍼센티지도 전일 0.32%, 오늘 0.11%, 현재 환율은 내렸고요. 위안화 가치는 올라갔다는 거죠. 절상시켰습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현재 위안화가 신흥국 통화의 대표 주자로서 전반적인 외환시장, 더 넘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장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위안화 절하 쪽을 추구하고 있는 당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하 쪽으로 가파르게 올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절상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 관계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시장이 급박하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문제죠. 잠시 유가와 관련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계속 벌써 2주 넘게 거의 3주에 가깝게 성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락폭도 대단히 큽니다. 전일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며 2.9%나 내려가며 결국은 45.34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는 건데요. 차트를 보면 단기, 중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추세 이탈로 볼 수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가 되면 한 단계 더 내려갈 소지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정도의 낙폭은 3주 전입니다. 10월 19일 날입니다. 당시 최고가가 장중 51.93달러 정도였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 장중 고가 비교해 봤을 때 그 낙폭이 무려 12%가 넘어간다는 거죠. 낙폭,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런 정도라면 기술적으로도 반등에 나올 수 있을 뿐더러 최소한 유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성립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가와 관련돼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10월 30일 날에 있는 빈에서의 유가 감산과 관련된 합의 도출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40달러대로 그 이하로 다시 또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골드만삭스의 그러한 전망이 곧잘 잘 맞습니다 해서 혹여 현재 4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윤곽과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트럼프 리스크 외에 유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 도질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유가가 상당히 차트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하락폭이 가파르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 원가, 보통 나프타가 많이 쓰이죠.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요. 나프타 원료 가격은 급격히 떨어지고 제품가는 나중에 떨어지겠죠. 그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가 하락, 급박한 하락 속에서 기초 유분, 현재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그런 기초 석유화학 현재 소재입니다. 이쪽에 마진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 스프레드가 오히려 회복될 수도 있겠다는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금년 1분기가 그랬습니다. 당시 유가 급락했을 때 오히려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의 기초 유분의 스프레드는 상당히 좋아서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현재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또 최근 정제주와 같이 LG화학도 포함이 되죠. 최근 지수 폭락장에서도 더 이상 잘 밀리지 않은 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과연 그런지 그 기회를 한번 엿보면서 현재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값입니다. 간밤에 하루 만에 다시 또 추가 상승을 하면서 1.6% 금값의 하루하루 진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일은 1.6%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FOMC가 있었죠. 결국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금리가 동결됐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성명서 내용도 있었다는 건데 몇 가지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시각이 좀 변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9월달 성명서에서 물가를 설명할 때는 물가가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물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물가 목표치가 있죠. 2%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해서 약간은 매파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현재 표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다릅니다. 금리 동결 반대를 한 연준위원이 있다는 건데요. 2대8로 금리가 동결되긴 했지만 지난 9월 달에는 오히려 거꾸로 3대7 금리 동결을 반대했던 연준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2명으로 줄었어요. 그중에 최근 들어 증시를 흔들었던 주인공 중에 하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 이 사람은 9월 달에 반대를 했다가 이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약간은 비둘기파 무드가 조금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년 1월 달에는 현재 지금 지역 연준 5명, 투표권을 갖고 있는 지역 연준 5명 중에 뉴욕 연준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갈립니다. 그와 관련돼서 약간 연준위원 구성을 보면 매파에서 비둘기파 쪽으로 조금 바뀌는 것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